오늘은요, 누가 욕을 하든지 말든지 좀 속 시원하게 제 얘기 좀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진짜 이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다 보면요, 다시 한번 이런 걸 느껴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듣고 싶어 하는 대로만 듣는구나. 그러니까 계속 그 안에서 똑같이 쳇바퀴 돌리면서 사는 거예요. 저도 사람이니까 환경에 따라서 그렇게 물론 될 수도 있겠지만 아직까지는 저는 이해를 못 하겠어요. 절대 저렇게는 살지 말아야지. 또 느끼고 그 실체들을 직접 보면서 또 다시 한번 배웁니다. 제가 얼마 전에요, 동대문 상권에 대한 몰락이라는 주제로 영상을 하나 업로드했어요. 너무 많은 매체들에서 동대문 상권이 아예 싹 다 망한 것처럼 프레임을 계속해서 씌우는데, 아니 안 망했어요. 안 망했다니까. 이런저런 댓글들을 보다가 말을 섞을 필요가 없는 댓글들은 바로바로 지우고, 왜 살면서 처음 만난 사람이랑 한마디 나눴는데 나랑 결이 너무 안 맞아, 나랑 결이 너무 안 맞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들 해요? 쌩까입니다. 쌩까죠. 그쵸? 아니면 그냥 무미건조하게 대답을 하고 말아버리겠죠. 유튜브, SNS도 똑같은 거겠고요. 말을 섞기 싫은 사람들이랑 말을 안 섞습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 그런 뜨내기들한테 뭐라고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요, 제 채널에는 악플도 사실 거의 몇 개가 지금껏 유튜브를 하면서 많이는 없었어요. 기억에 남는 악플 정도라고 하면은 뭐 폼파리 같이 생겼다 정도니까요. 아니 폼파리가 도대체 어떻게 생긴 건데, 그쵸? 폰도 예전에 또 팔았었어요. 또 팔았었어. 나도 뭐 할 말이 없는 거야. 그런데 뭐 폰을 파는 게 나쁜 일을 하는 겁니까? 아니죠. 그쵸? 그 댓글은 일단 빠이빠이 삭제했습니다. 뜨내기들한테 에너지를 쏟으려는 게 아니라, 전 이해가 안 되는 게, 동대문에서 지금 현직으로 일하는, 댓글 그지같이 쓰는 몇몇 사장님들이에요. 원래 어느 집단들이나 머리가 안 굴러가는 걸 넘어서 지팔직곤하는 인간들의 유형이 있겠죠. 제가 영상에서 정확하게 이렇게 말을 했어요. 동대문 상권이 망했다는 게 반은 맞고 반은 틀렸다. 그런데 이 말의 진실은 반은 맞고 반은 틀렸다입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했죠? 현재 상권이 무너지고 있는 건 맞고, 미디어 시대의 변화가 더 빨라져서 앞으로 동대문 상권은 더 무너지게 될 것도 맞다라는 생각이라고 분명하게 얘기했습니다. 무너지고 있는 것도 맞고 앞으로 더 상권은 무너지게 될 것도 분명하게 맞다는 생각입니다. 시대의 변화는 더 빨라지기 때문인 거죠. 동대문이 부활을 하긴 뭘 부활을 합니까? 앞으로 뭔 덜 부활을 해. 누가 그랬어? 뭔 소리야 도대체, 그쵸? 그러면서 말을 계속 이어나갔어요. 하지만 지금의 동대문 도매는요, 예전보다는 훨씬 더 돈을 벌기 쉬워진 시대가 분명하게 맞다라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지금이 오히려 도매는 예전보다도 훨씬 더 돈을 벌기 쉬워진 지금의 시기라고 말합니다. 맞아요. 예전보다 훨씬 쉬워졌어요. 예전보다요. 예전보다. 저도 동대문, 남대문 그리고 명동에만 매장을 동시기에 6개를 운영을 했었고요. 10년 전쯤에 중국 타오바오도 운영하고 중국 도매도 운영하고 한국에서 B2B 자사몰도 운영하고 현재까지도 24년, 이제는 한 25년 차가 넘었습니다. 어릴 때 사업자 안 내고 직거래 플랫폼이 있었어요. 직거래 플랫폼 시절까지, 장사까지 하면 한 27년 차, 28년 차는 될 거예요. 이커머스 시장에서 지금 현재도 여러 브랜드들이랑 협업을 하고, 일본 브랜드와도 협업을 하고 있고요. 기획자로도 활동하고 있고, 온라인 쇼핑몰도 계속 운영을 서브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현재도 오픈한 지는 불과 1년밖에 안 되었지만 현직 동대문 도매 디오트에 자파 매장을 운영하고 있으니, 온라인판이며 오프라인판이며 이 이커머스 쪽이나 오프라인 쪽을 중국의 현재의 시장 경기며 저도 잘 알 거잖아요. 동대문 상권이 여기저기에서 하도 망했다, 어쩌고 또 망했다 뉴스에도 나오고 하는데, 그게 저는 싫었던 거예요. 열심히들 돈 잘 벌고 있는데, 진짜 이미 10년 전에도 이미 공실이었던 그런 상가에 지금 가서 콘텐츠 조회수 뽑아먹으려고 촬영들 하면서 동대문 상권의 몰락이니 어쩌니, 아니 누구 좋으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누구 좋으라고? 동대문 소매 쪽은요, 예전보다는 많이 죽은 건 사실이라고 이전 영상에서 얘기를 한 바는 있고요. 동대문이라는 상권 특성상요, 하나의 상가 안에
하나의 건물 안에요. 하나의 건물 안에 내 경쟁자들이 막 다 따닥따닥따닥 그 작은 매장들이 다 붙어 있어요. 상가에 돈을 쓸어오는 정말 수많은 사람들, 그리고 돈을 쥐고 어플리케이션으로 동대문에서 상품을 사입하려는 수많은 소매상들, 이 수요를 나눠 먹기 한다는 표현이 맞겠죠. 찢어 먹기. 누가 더 많이 먹냐. 그러니까 물어들 뜯고 싸우고 경쟁하고, 물론 막 그렇게 개들처럼 진짜 물어뜯는 게 아니고요. 스트레스들 받으면서 상품으로들 경쟁을 직접 하는 거겠죠. 그런데 모든 B2B 채널들은요, 서로가 경쟁자이겠지만 이 경쟁자들이 끊임없이 계속 이 상권으로 들어와 줘야 돼요. 모여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모여 있어야 된다고요. 그래서 이전 영상에서 현실적으로 이제 막 오픈한 지 1년 차밖에 안 됐는데 충분히 수익이 괜찮은 곳이 동대문이다. 지금도 괜찮다. 다만 옛날 방식으로 손님이 오기만을 기다리면 절대로 안 되고, 적극적으로 미디어를 활용하면 지금이 기회다. 왜 외부에서들 난리냐는 거예요. 아니, 저도 이 도매 매장이 본업이 아닌 사람이에요. 이 도매 매장이 본업이 아닌 사람도, 아니요, 몇 달 전에 직원이 힘들어서 빠지고 거의 아예 본업이 현재는 잠깐 몇 달 되었지만요, 아니 서브로 도매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나도 유튜브까지 활용을 해서 동대문이 잘 된다, 경기가 죽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마당에 뜨내기들 말고요, 나는 동대문 어디서 장사하고 있다, 상권이 다 죽었는데 뭔 개소리냐, 손가락 지금도 빨고 있다, 손님 하나도 없다, 지금 매장 앞에 손님 아예 없다. 아니, 이런 댓글을 도대체 왜 직접 장사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쓰냐고요. 그것도 동대문에서 장사를 지금도 현재 하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 지금은 다들 신상마켓 어플이라든지 인스타그램, 유튜브, 뭐 블로그를 보고 손님이 유입해서 사입을 하는 시스템인데 당연히 손님이 없죠. 당연히 없지. 길에 손님이 뭐 바글바글 많겠어요. 그래도 잘 파는 집들은 아주 열심히들 동대문 시장에 나옵니다. 열심히 운영하는 곳들은, 정말 잘하는 곳들은 지방에서도 주기적으로 동대문에 계속해서 올라와요. 아니, 이런 지팔직권 댓글들을 왜 도대체 현직 동대문 사장들이 계속 쓰는지 저는 이해가 안 돼요. 분명히 이런 사장님들은 손님을 찾으러 뭐 미디어든 오프라인이든 어디도 한번 안 가보고 신상마켓 단순히 광고비라도 10,000원 한 장 안 써본, 그냥 옛날부터 하던 장사를 지금까지 그냥 쭉 이어오는 사장님들이겠거니 하고 바로 댓글들을 삭제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계정으로 또 들어와세요. 왜 이 댓글에 반박을 안 하고 삭제를 하냐고. 참, 서로가 동대문은 안 죽었다고 지금 현재 괜찮다고 세상에 떠들어도 모자를 파네. 그쵸? 시대가 바뀐 건데, 이런 댓글들을 다는 사장님들은 미디어 쪽으로든 공부를 해봤는지도 모르겠어요. 정말 열심히 하는 사장님들은요, 지금 현재 라이브도 하고요, 인스타 열심히 하고요, 신상마켓 공부 열심히 하고요, 난리도 아닙니다. 멋있죠. 특히 도매에서 저보다 훨씬 나이도 많고 경력도 훨씬 오래된 사장님들이, 이런 분들은 정말 너무 멋있어요. 다들 서로 잘 된다 해도 다행인 건데, 참 그렇게 해서 더 모여야 되는 거겠죠. 그래야만 미디어 시대 때문에 재래시장들이 당연히 몰락은 현재 하고는 있지만 그나마 길게 상권이 더 안정적으로 활성화가 되는 구조거든요. 소매도 마찬가지겠고요. 예를 들어서 용산 전자상가만 해도 하나의 상가가 다 텅텅 비었어요. 전부 다 텅텅 비었는데 그 1층에 뭐 두세 집만 달랑 살아남아 있다고 해봐요. 그 살아남은 두세 집이 대박이 날까요? 아니, 그 두세 집의 손님이 그렇다고 다 몰리냐고요?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상가 자체를 안 가겠죠. 서로 물어뜯는 경쟁자들이 더 들어와서 손님을 더 찢어먹게 하고 더 싸워줘야 상권은 활성화가 됩니다. 그래야 큰 기회도 나한테도 생기는 거잖아요. 실제로도 저도 여성복, 아동복, 패션, 잡화 직접 생산 다 하고 사입도 하기도 하고 하면서 도매 쪽, 소매 쪽, 그리고 브랜드, 내셔널 브랜드까지 전부 다 운영을 해왔어요. 지금 현재는요, 모자, 양말, 머플러 등등등등을 파는 잡화, 토탈 잡화 도매를 하고 있는데, 우리 층에 가까운데 혹시라도 누가 양말집을 오픈했대, 모자집이 생겼대, 스카프
집이 생겼대. 실제로도요, 제가 1년 전에 매장을 오픈하고 1년 안쪽으로 몇 집이 생겼어요. 좋아요. 경쟁자가 들어와서 싫은 게 아니라 고마운 거예요. 고마운 거. 많이 몰려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나마 손님들이 시장에 나오다가 양말이 필요하면 디오트 지하에 양말집 많지 하면서 올 거 아니에요. 모자가 필요해요. 그러면 모자 사러 디오트 지하로 올 거잖아요. 기본적으로요, 예전 동대문 시장을 잘 아시는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누가 동대문 시장을 간대요. 모자를 보고 싶대요. 그럼 어디 가보라고 해요? 누존. 누가 벨트 좀 보러 가겠대. 어디 가보라 그래요? 누존. 수제화는요? 누존. 남성복 빅사이즈 하고 싶대. W. 가방 하고 싶대요. 남평화. 다 몰려 있잖아요. 카테고리의 경쟁자들이 막 빽빽하게 모여 있고, 그런 뒤에, 그게 형성이 되고 난 뒤에 미친 듯이 고민하고 노력해서 그 시장 안에서 컨셉으로 승부수를 띄어서 내 손님을 가져가야 하는 거죠. 일단 대박이 날 수 있는 기회라는 게 생기는 거잖아요. 그런데 현재는 공실도 전혀 없었던, 돈이 있어도 들어갈 수도 없었던 그 도매 시장도 조금씩, 근데 공실들이 현재는 꽤 있단 말이에요. 월세가 예전에는 실평수 뭐 한 1평, 2평, 3평짜리가 월세가 비싼 데는 1,000만 원도 훨씬 넘었고요. 평균적으로 낮 시장이나 밤 시장은 보증금, 현금 1억 정도는 기본적으로 갖고 있어야 되고, 월세, 관리비도 그리고 홍보비가 있는 건물들도 많았어요. 평균 총 다 합쳐서 고정비가 700만 원에서 한 1,000만 원 사이로 보시면 돼요. 그때도 불경기라고 아주 난리였습니다. 다 불경기라고, 다 죽었다고 난리 났었어요. 우리나라가 경기가 좋다고 한 적이 있나요? 버는 사람들은 그때도 방법을 어떻게 해서든 찾아서 벌고, 못 버는 사람들은 계속 경기 탓만 하고 남 탓하고 지금이랑 똑같은 거죠. 그런데 예전에는 물건값도 많이 들었어요. 국내에서 꼭 생산을 해야지만 평균 정도인 거고요. 비용도 엄청 많이 들고, 손님들이 현장에 나와줘야지만, 직접 현장에 나와줘야지만 거래처 하나 겨우 잡고 겨우 뚫고, 아니면 직접 영업을 뛰던가. 저는 도매 오픈 초기에는요, 부산부터 대구부터 전라도, 강원도 등등 밤새 일하고 주말 하루 쉴 때 버스를 타고 자면서 가서요, 음료수랑 명함 뿌리고 오고 또 장사했어요. 중국 스지칭이라는 시장에 가서 한국 샵을 운영하는 중국 도매 상점들 다 찾아다니면서요, 영업하고. 왜냐, 시장에서 살아남아야 되니까. 근데 왜 예전보다라고 했냐면요, 왜 예전보다 지금이 더 쉽다라고 얘기를 했냐면요, 지금은 예전에 비해 여전히 좀 높은 곳도 있기는 한데요, 평균적으로 보증금 월세가 10배 정도가량 낮아요. 보증금 월세가 거의 작은 사무실 하나보다 싼 경우도 엄청 많다는 거예요. 평균적으로 뭐 보증금 500에 50짜리도 더 싼 곳들도 많아요. 기본적으로 고정 지출비가 10배가 줄었죠. 물건 생산? 물론 경쟁력 있게 내수 생산하는 집들도 현재 당연히 많아요. 그런데 반대로 중국 물건을 다루는 집들이 예전에 비해서 몇 배는 더 늘었어요. 그냥 그게 평균값이 된 거죠. 요즘 이커머스에 아주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는 대표님들이라면 모두 다 이미 아시겠지만, 중국 거 사입 하나 하기가 얼마나 쉬워졌나요? 집에서도 한 장, 두 장, 세 장씩 계속해서 발주들을 다 하고 있는데, 매장을 하나 오픈하는데 물건값? 구색을 맞추는 물건값이요, 막말로 몇백만 원으로도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유지를 하거나 큰 주문을 받았을 때 융통을 할 수 있는 여유 자금이 있거나, 난 그런 것도 없어, 난 돈이 그 정도도 없어, 달랑 물건값 300만 원이 전부야 라고 한다면, 어디서라도 뭐 1,000만 원, 2,000만 원, 3,000만 원이라도 내가 큰 주문을 받았을 때나, 지금 반응이 너무 좋아, 이 상품 더 만들어야 돼, 이 상품 더 땡겨야 돼 할 때 1,000만 원, 2,000만 원, 3,000만 원 이라도 어디서 빌려올 수 있는 능력은 있어야 되겠죠. 사업하는 사람이라면 그 정도 배짱은 있어야 장사를 하고 사업을 하고 하는 거겠죠. 그런 것도 없으면 티끌 모아 티끌이던가 한 10년은 꾸준히 벌어야 내 차 한 대 사는 거겠죠. 사업이라는 게 꾸준할 리가 없으니까요. 그쵸? 기본적으로 장사에서 제일 중요한 고정비랑 변동비가 확실하게 줄었으니 손익분기점을 확실하게 낮추고 시작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만으로도 쉬워진 거죠. 월세가 50만 원이에요. 월세가 50만 원, 뭐 60만 원, 80만 원 이래요. 신상 마켓만 배워도 직원 안 쓰고 내가 내 몸만 조금 고생하면은 몇백만 원, 5, 600만 원, 7, 800만 원 못 벌겠냐고요. 성수기에는 월 1,000만 원, 2,000만 원도 3,000만 원 이상도
충분히 버는 집들이 아직도 충분히 많은데, 저는요 이커머스 판을 도매 쪽보다 훨씬 더 많이 알잖아요. 도매 사람들은요 온라인 사업을 하는 사람들의 마진이 엄청나게 많은 줄 알아요. 야, 우리 거 10,000원에 가져갖고 23,000원에 걔네 팔더라, 뭐 30,000원에 팔더라 그러면서요. 현 시점에서요 설명드릴게요. 도매에서 완전하게 박리담회집을 하는 집들 말고요, 평균이에요, 도매가 마진율 훨씬 더 많다고 전 장담을 합니다. 판매가가, 도매가는 10,000원이고요. 소매는 20,000원이고요. 매출의 빵이 소매가 클지 모르겠지만 도매를 하는 분들이 진짜 죽겠다 요즘 죽겠다의 절반은요, 예전에 월에 1,000,000원 벌던 게 지금은 300만원 벌어서 그런 거예요. 예전에 2,000만원 월에 그냥 충분하게 벌던 게 요즘은 600만원 700만원 벌어서 힘들다는 분들이 반인 거예요. 욕심은 많고, 물론 진짜 힘든 분들도 있겠지만요, 그건 욕심이 워낙 많거나 아니면은 새로운 방식으로 안 바꾼 탓도 분명하게 어느 정도는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너네 집은 도대체 얼마나 잘 되는데 하실 수도 있어요. 저희 집은요 이제 1년 막 넘은 집이라 아직 성장기 매장이라요. 전 영상에서도 충분하게 말씀드렸듯이 그냥 1년 된 집 평균이에요. 안 바쁜 집도 아니에요. 못 파는 집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막 잘 파는 집도 아닙니다. 그래도 해본 경험이 있으니까 평균까지는 힘들게 열심히 노력해서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여기까지 들으셨을 때 충분히 지금 현재 동대문 도매가 큰 돈을 벌 가능성이 있냐? 라고 물어본다면요, 제 대답은요, 지금의 온라인 사업보다 훨씬 더 쉬울 수도 있다. 다만 조건이 붙어요. 조건이 또 뭔데? 조건이 뭐야? 그쵸? 첫 번째가요, 제일 중요한 거예요. 성향이랑 맞아야 돼요. 내 성향이랑 맞아야 돼요. 밤에 잠 못 자고 빡세게 일하고 낮에도 업무가 있고 온라인 사업만큼 에너지는 들어가요. 큰 돈 벌려면 몇 년 진짜 미쳤다고 갈아 넣고 생각하고 해야 되겠죠. 그럼 도매 시장은 큰 돈을 벌 수 있다. 요즘 온라인은 그게 잘 안 돼요. 노력이란 거랑 완벽하게 비례하지는 않죠. 바로 AI랑 롤링 시스템들이 사람을 미치게 합니다. 그쵸? 하지만 재래시장은요, 하는 만큼 돈은 벌 수 있다. 여기는 진짜 내가 하는 만큼 벌어요. 둘째요, 기본적으로 의류 쪽에 센스는 아주 조금이라도, 미세하게 어느 정도라도 있어야 한다. 어차피 시작은요, 내가 좋아하는, 내가 잘할 수 있는, 잘할 만한 그런 카테고리를 하나 딱 하고 정해뒀으면 그 해당 카테고리 안에서, 해당 카테고리 내에서는요, 트렌드를 분명하게 읽어 나갈 센스 정도는 필요합니다. 미세하게라도 센스가 있어야지만 노력들을 해서 남들보다 남들 정도 맞출 수가 있겠고요. 저는 완전 후자예요. 제 비즈니스 투어에 가서 저랑 같이 4박 5일 동안 동거동락을 했던 정말 많은 대표님들은 이미 아실 거라고 충분히 믿어요. 저는 엄청나게 막무가내로 열심히 사는 유형이에요. 왜냐? 남들보다 내가 떨어지니까. 열심히 하냐고 다 되냐? 아니, 남들보다 좀 떨어지는데 어떻게? 그러면 남들이 2시간에 끝냈고 저는 20시간 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야지만 내가 그 다른 사람들이랑 평균을 맞추고요, 그 위로 올라가서 그 위에서 떨어지고 싶지 않으니까, 그 위에 계속 있고 싶으니까 미친 듯이 열심히 사는 유형이에요. 센스는 미세하게라도 있어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요, 리스크의 볼륨이 약간은 어느 정도 있는 사람들이 해야 돼요. 리스크를 100만원, 200만원도 너무 두려워한다던가, 요즘 뭐 소액 또는 무자본 창업들을 하실 거면 구매대행, 해외 구매대행부터 위탁 판매, 소소매 등을 하셔야 되겠죠. 리스크를 안고 가는 사람들이 장사를 잘해요. 장사가 그럴 수밖에 없는 구조고요. 완전하게 반대로요, 하나부터 열까지 보수적인 사람들이 부동산이나 투자로 돈을 벌고 굉장하게 잘합니다. 이런 보수적인 사람들이 장사를 한다? 망하죠. 그럼 반대로요, 리스크의 볼륨을 어느 정도 막 즐기는 사람들이 장사는 기가 막히게 잘해. 부동산이나 투자 같은 거 하면요, 쌍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대표적인 케이스예요. 저는 뭐 진짜 잘 팔아요. 온라인이고 오프라인이고 막론하고 자신있게 저는 상품을 잘 팔 줄 알고 잘 팔리는 구조를 굉장하게 잘 짭니다. 그렇게 돈을 벌어서 어디다 다 깨먹죠? 그쵸? 다 까집니다.
다 까져요. 투자하면서 다 까집니다. 물론 양쪽의 능력이 충분하게 있고 타이밍을 적재적소에 잘 잡아서 기가 막히게 성공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지만요. 저는 욕심을 냈다가 대규모의 정말 대규모의 부도까지 경험을 하고 나서 이제는 조금 알까 말까요. 아직도 잘 모르니까 지금 현재도 분산 투자들을 하고 있겠죠. 회피형 비즈니스라고 할게요. 이런 영상들을 제가 왜 찍었냐면요. 물론 제가 동대문의 일개 상인으로서 상권의 활성화도 활성화지만 동대문이랑 아무런 관계도 없는 사람들이 내부 현실은 전혀 잘 모르고 그냥 관심들만 끌라고 콘텐츠를 만들어서 동대문 상권이 몰락했다, 다 망했다라고 떠드는 게 정말 너무 꼴 보기가 싫었어요. 누구 좋으라고. 그렇게 떠들어대면 현재 잘 되고 있는데도 주위에서들 연락 오면 꼭들 그래요. 동대문 요즘 정말 안 좋다는데 괜찮아? 아마 예전보다 주머니 속으로 들어오는 돈의 볼륨이 예전에 워낙 많았기 때문에 지금 조금 줄어든 것 뿐이죠. 빡세게 한다면 빡세게 정말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요, 예전이나 지금이나 비슷비슷합니다. 볼륨이 조금 줄어든 거예요. 제가 지금도 온라인 사업하는 걸 교육을 하고 있고 대학교 강연도 해보고 기업 강연도 다니고 저희 중국 투어도 매달 진행을 하면서 정말 여러 대표님들과 다니고 하다 보면요, 간절하고 돈을 벌어야 하는데 정말 온라인 사업종이랑 성향적으로 안 맞는 분들도 많아요. 특히나 이런 분들이 오히려 오프 쪽으로 성향이 튀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라인 쪽이랑 안 맞는 거겠고요. 물론 오프라인 도매로 와도 온라인은 필히 겸해서 사업을 진행해야만 더욱더 큰 소득이 있겠죠. 그런데 메인 판매 채널이 오프라인이냐 온라인이냐 따라서 성향들적으로 서브 판매 채널이 오프냐 온라인이냐에 따라 소득은 완전하게 바뀔 것입니다. 너무 온라인 사업 그 중에서도 쿠팡 판매나 막 중국 해외 구매 대행 이런 거에만 집중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유튜브나 블로그에서 이야기하는 콘텐츠적인 요소일 뿐이지 실무적으로는요, 그 밖에 그것보다 10배도 20배도 넘는 사업의 종류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가장 원초적이고 그리고 현재가 기회이기도 한 동대문 재래시장을 저는 추천드려 본 거였고요. 큰 돈 벌려면 유통을 해야 돼요. 아니면 리스크를 확 안고 법인 사업으로 제대로 진입을 해서 키워보던가. 결국 지금의 재래시장은 이제는 신상마켓이라는 어플리케이션과 이커머스를 좀 활용을 한다면 무조건 큰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 예전보다 쉬워졌다는 점 분명하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것만 열심히 해도 기본빵 이상은 번다. 기본빵 이상은 훨씬 더 많이 벌 수 있습니다. 물론 힘들게 해야죠. 지금이 오히려 기회일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내용 마치도록 할게요. 참, 그리고 악플 썼던 현재 도매 시장에 계신 사장님들 정신들 차리시고요. 댓글들 달 시간에 하나라도 더 배우세요. 남을 깎아내려고 하지들 마세요. 그래봤자 당신들이 오르는 게 아니고요, 하향 평준화 되는 겁니다. 남을 끌어내리지 말고 나만 오르면 됩니다. 오늘도 긴 내용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레어벌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